실제 지금 국비 일몰사업 2021년 내용을 보면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이 실제적으로 용인시를 비롯해서 23개 시군에 195명을 운영을 했는데 단연조 사업으로 일몰된 사업입니다. 이게 목적이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확충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게 일몰로 끝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축산산림부장 고객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국가 일자리 사업으로 했다가 우리 산림 관련 단년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병해충 문제라든지 산림 보호단이라든지 뭐 진화단이라든지 많은데 그 사업하고 합류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국비가 수반된 국가 사업 경우도 고비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전 협의나 이런 게 특별히 없었습니까? 이거는 충분히 국비 매칭 사업이나 도비 매칭 우리가 시문할 때도 어떤 매칭한 사업의 일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몰 사업은 안년도인 사업을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목적을 달성한 사업 같은 경우 저도 지자체가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일본에 진행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일몰 사업입니다. 닭 진드기 예방 방제 같은 경우는 150만 마리에 대해서 예방 방제를 했는데 단연도 사업으로 일몰이 됐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추진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좀 전에 농약 산락의 공장 농약 사용이 언론에 굉장히 떴을 때 우리가 급하게 가지고 저희들 도비로 추진을 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우리 사업을 중앙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국비 사업을 전환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산촌마을 따곡 공동체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컨설팅 2개소와 홍보 5개 시군만 하고 사업이 완료돼서 일몰이 되는데 산촌마을이 컨설팅 2개소에 그친다는 것은 이것도 도비가 했던 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일몰이 됐는지 이해가 되고 저희들이 도내 산촌마을이 이제 18개 은행동이 있습니다. 18개 은행동이 있는데 그 도내 산촌마을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지원 사업을 하다가 이걸 한 몇 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저 산촌마을의 운영상 좀 문제도 발생되고 그 활성화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축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획되고 시행될 때는 여러 가지 계획 과정에서 그다음에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거나 또 그냥 시범적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여러 사업과 겹치면서 중복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산림 관련된 지원상 같은 경우도 겹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또 2020년 일몰 사업 같은 경우는 양분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 같은 경우도 2019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370농가에 대한 울타리 설치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몰 사업이거든요. 이후에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2019년에 발생하고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도 주기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단년적으로 끝나는 것도 좀 아쉽고 뭐 이후에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이제 대지에서 보는 그런 어떤 질병인데 단년소 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돼지 농가가 거의 완성이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 마을 단위 울타리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오는 거기 때문에 멧돼지를 통제하기 위한 어떤 지역 간 울타리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및 동물약품 수출업체 용기 포장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5개소를 지원했는데 예산 심의 시 미반영된 사항으로 일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들이 이거는 노력에 좀 부족한 탓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희들이 동물약품 제조업체가 동구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데 네. 사실 처음에 1차 연구했다가 연속 사업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예산 불사하고 좀 협의가 되면서 좀 진행은 그 업체에서 좀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승화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이 시작됐을 때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해서 5개소의 업체들은 중소기업은 지원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있는 업체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않는, 결국에는 5개 업체에 대한 특혜를 준 꼴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결국 사업이 이제 인물이 되기 때문에 네네. 원인 지지자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이 결론들은 부분을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부수하고 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좀 영세 우리 동물약품 업체가 좀 협회를 하는 수준을 이와 관련된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예산 심의 때 네. 힘들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고. 다음은 이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관련해서도 지금 일몰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기준 사람이 뭐 정확히는 안 돼 있지만 지금 1,448만 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그 다음에 가구 수로 따지면 604만 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률도 38%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이게 그 반려동물 보험 가입 지원이 일몰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몰됐다는데, 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축사장 고객님이십니다. 사실 이 보험 가입의 매뉴얼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하고 물림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료를 지급하는 그런 어떤 보험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사실 시군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보고 시군의 홍도라든지 시군의 홍도를 봐가면서 하자는 그런 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시군의 홍도를 평가를 했는데 결국 이제 3개 시군밖에 이걸 하자고 의견이 없어가지고 만년도로 그냥 하고 일몰을 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물림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사후적인 측면에서 보험에 가입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되는 것도 예방적인 차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후적인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당 시군 내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때 시군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이후에도 일몰 과정에서 또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네, 그 사업을 저희들이 초 설계를 할 때 각 시군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군 신청이 7개 시군에 사실 7개 시군이 신청을 했고 7개 시군을 그러면 우리가 해서 실시를 했는데 사실 7개 시군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결국 이제 4개 시군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3개 시군만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아직 좀 그때 다시 좀 시기상조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한 시군의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평가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아까 동영상도 그렇습니다.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관심도가 시군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는 갈수록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몰됐지만 되살려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는 지금 언제 주로 발생하죠? 우리 주로 필요한 겨울철, 예전에 11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발생.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계절에 관계없이 지금 발생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고, 백신
접종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그다음에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신에 의해서는 백신 접종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특단에 이제 보면 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뭐 검사 강화하는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 뭐 예찰 강화하는 부분은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강도 높은 뭐 특단의 조치,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 필요한데,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야생 교수 차단 지원 사업이 하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받은 자료는 야생 교수 차단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국장님 말씀했을 때 그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시기가 11월 달부터 발생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 협의 관련해서 이게 진행 절차가 늦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7개 시군의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아직도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영 예정일은 추정인데 11월 말, 그러니까 뭐 11월 말에 이게 한다는 게 이미 발생될 여지가 있는 11월 달에부터 이거에 대한 조수 차단 지원이 진행돼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하는, 불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원님 지식에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하고요. 네. 사실 이 사업이 최근에 좀 시작되다 보니까, 네. 1회 추경이 진짜 시작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행정 절차가 요즘은 굉장히 이제 길기 때문에 그 절차를 좀 지킨다고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11월 만에 다 할 텐데, 하여튼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그러니까 너무 늦어지면 지금 보니까 뭐 지금 평가 중이고 공고 중이고, 이게 공고 자체도 안 돼 있는 상황, 공고 예정이고 이렇고 여러 가지 이 공고 나가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가격 협상하고 운영까지 가려면 이 단기일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운영 예정이라고 됐지 11월 17일, 19일, 11월 말 과연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좀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지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네. 좀 계획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1분만 네. 다음은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산림자원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30억 그루를 2050년까지 심고 온실가스 3,400만 톤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지금 기본계획을 연구 용역 중인 게 언제 완료가 되는 것이죠? 일단 정부와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발표가実施되었고요. 네. 지금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이나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 중립에 관한 탄소 생성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 환경부나 저희 산림부서나 지금 중앙부서에서 지금 계획 수립 중이고, 그와 동달아서 저희들도 그 계획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 수립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그 국내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이 2018년 기준 4,560만 톤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2050년에는 1,400만 톤으로 엄청나게 감소할 예정이랍니다. 그 네. 이유가 산림의 노령화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석할 내용은 일단 산림 면적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나무 수령이 대부분 이제 3, 40년 이상이 됩니다. 이상이 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탄소 흡수량이 줄어드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이 이제 산림을 바꾸는 것에서 숲을 바꾸는 것으로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림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그 탄소 흡수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인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그 부분 충분히 저희들 인지하고 있고, 결국 이제 수종경실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산림청하고 협의를 할 때도 수종경실을 한다면 어떤 벌채지를 만들거나 조림단지를 다시 나무를 심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환경 NGO들하고 벌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종경실을 하면서 그게 이제 탄소 중립을 하는 게 나은지, 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벌채를 하지 않고 나는 어떤
친환경적으로 예를 들어 나무를 심어서 다시 하는 게 나은지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사전체크하고 좀 협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